123페이지에 46번, 47번 문제가 제 기억에 아마 다음 시간 누적 시험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46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설명 좀 해줄게요, 여러분. 자, 우리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 ABP랑 PO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의 길이도 알고 밑변의 길이 아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 알아야 되는 거라고. 맞지? 얘의 높이를 뭐라고 생각해야 돼? 얘의 높이가 뭐야? 이 점의 x좌표 값이야. 그치? 이 삼각형의 높이라는 게 이 P점의 y좌표 값이야. 맞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집중해. 손가락 뜯지 마. 자,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제? 이 P의 x좌표 값을 나는 t, 0이라고 했을 때 점 P가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앞에 봐. t, mt. 그치? P의 y좌표 값만 물어본 게 아니고 P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t, mt. 이해돼? 뭘 쳐다보는 거야, 너? 화면 보고 집중을 해. 설명을 들어. 알았어?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삼각형 ABP의 넓이가 POC의 반이에요 인 걸 알아요. 그쵸? 자, 그럼 삼각형 A, B, P에 대한 설명은 밑변의 길이가 2인 거고 높이가 몇이야? 높이가 몇이야? 삼각형 ABP의 높이가 몇이야? T인 거죠. 자, 다시 밑변의 길이 2고 삼각형 ABP의 높이는 요 길이가 될 거죠. 높이가 그래서 몇이라고? T가 나올 거고 2분의 1까지 해줘야 돼요. 그쵸? 자, 다음에 삼각형 POC를 보면 밑변의 길이 몇이에요? 6이죠? 요 길이니까 6이 될 거고 높이가 요 길인데 얘는 MT겠네요. 곱하기 MT 곱하기 2분의 1인 거예요. 자, 최종적으로 POC의 넓이가 3 곱하기 3MT가 ABP 넓이의 T의 2배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T 약분한다면 M은 3분의 2예요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쵸? 47번 봅시다, 여러분. 자, 문제부터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니까 요 길이 다 1인 거 알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 풀 때 얘가 안 되면 문제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를 t, 0이라고 잡고 간다라는 걸 못하면 시작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와중에 나는 그렇다면 A라는 점이 t, 2t인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왜냐? x좌표 값이 t면서 y는 2x 위의 점이니까 괜찮나요? 승우 이해됐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b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t, x좌표 값은 똑같이 t로 똑같고 y좌표 값이 2t-1이다. 그치? 왜냐? 요만큼 길이가 1이니까 얘는 얘보다 1만큼 작아져야 돼. 2t-1이다가 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럼요. 요 c라는 점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이제? x좌표 값이 몇인지 모르거든요. 그치. t 플러스 1, 왜냐? 여기가 t인데 얘보다 1만큼 커져야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1, 얘가 2t-1로 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 혹은 t 플러스 1, y좌표 값은 얘의 반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분의 1x 위에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것 또는 2분의 t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올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랑 같아요 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2t-1은 2분의 t 플러스 1이에요. 4t-2는 t 플러스 1이에요. 3t는 3이에요. t는 1이에요 라고 나오는 거네. 그러면 D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가져가면 돼요?
여기에 x좌표값, 여기에 y좌표값 2,2예요 만들어주면 되는 거네. 그쵸? 자, 121페이지에 37번부터 보겠습니다. y는 x분의 a의 그래프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랑 b라고 할 때 선분 OA와 OB 길이의 합 18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OA랑 OB 길이인데 이 길이가 여러분 P라고 해봐. 이 길이가 Q라고 해봐. 그러면 아니다. PQ 하지 말자. 이 길이가 M이라고 해봐. 이 길이가 N이라고 해봐. 그럼 조승우 대답해보세요. 점 P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M, N. 이게 M,N인 거야. 잘했어. 그러면 이 반비례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반비례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냐면 OA의 길이 M 곱하기 OB의 길이 N을 한 게 18이다가 나와 있어. 그럼 반비례 그래프는 무슨 식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18이에요가 나오는 거죠. 그쵸? 마음이 급해서 그래. 차분히 하세요. 네. 승우 이해됐어요? 네.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이해를 하라 그랬어? 정비례가 y는 ax인 거, 반비례는 y는 x분의 a인 거. 여러분 이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고, 반비례 관계식은 x 곱하기 y가 a로 일정한 거죠. 그쵸? 무슨 말이냐면 이 반비례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어서 그 P의 좌표값이 m, n이다 나오고, 혹은 여기에 a, bAO가 나오고 여기에 c, dAO가 나오고, 또는 여기에 r, s가 있고 p, q가 있고 수없이 많은 점이 있으면 무슨 말이다? a 곱하기 b가 18이다. a 곱하기 b가 18이다. c 곱하기 d가 18이다. m 곱하기 n이 18이다. r 곱하기 s, p 곱하기 q가 모두 다 18인 게 y는 x분의 18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는 18이에요. 끝인 거네. 알겠어?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봐봐. 이 그래프만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요 점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지금 5,4니까 나는 이 반비례 그래프가 뭔지를 알아? y는 x분의 20이구나가 바로 나오는 거야. 됐어? 이해됐어? 질문하신 분 누구죠 이거? 이해됐어요 지금? 반비례 그래프 상에서 5,4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랑 요렇게 앞에 보세요. 요렇게랑 요렇게 그어서 몇 콤마 몇이 있어도 얘도 x좌표 값이랑 y좌표 값 곱하면 2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도 마찬가지일 거고, 얘 곱하기 얘도 몇 콤마 몇이 나올 텐데, 얘는 지금 x좌표 값이 2일 때 그때 y좌표 값이 몇이에요? 곱해서 20을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10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건 이 2,10이라는 게 요렇게 정비례 그래프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얘는 y는 몇 x예요? y는 몇 x예요? 그래프 기울기 5x 나옵니다. 바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렇게 직각삼각형 생각했을 때 밑변의 길이가 2인 거고 높이의 길이가 10인 거예요. 2 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몇인 거야? 5인 거예요. 알겠어? 이해됐어? 다음 44번 봅시다. 정비례 관계 y는 2x 그래프 위에,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끝납니다. y는 2x 위에 1,a가 있고 2,b가 있잖아요. y는 2x, 그치? 그러니까 y는 2x라는 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좌표 값에 곱하기 2를 하면 y좌표 값이다 라는 소리야.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이게 y는 2x. 그러면 마이너스 1,a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b면 2,4가 되는 거지. 맞나요? 그리고 2, 마이너스 4라고 하면 2, 마이너스 4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보고 아 얘를 얘까지 찍어서 삼각형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자리가 부족하네?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아 이걸 좀 줄여서 그려야겠구나. 그리고 생각해봐. 1,-2는 3, 4분면이고 2,b랑 2,-4가 이제 1, 4분면이랑 4, 4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2, 하나, 둘, 셋, 넷, 2, 4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 거고 2, 마이너스 4라는 거는 4칸 내려가서 여기겠네. 2, 마이너스 4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겼네를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고 여기를 높이로 구해야겠다라는 게 쉽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쵸?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y좌표 값이 4인 거랑 마이너스 4인 걸 비교하니까 길이가 8인 거 나오고, 높이는 x좌표 값이 2인 선과 x좌표 값이 마이너스 1인 선이니까 길이가 3. 그러면 8, 3, 24 나누기 2, 12입니다.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그쵸? 45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해야 되는 게 지금 넓이, ABCD의 넓이 구하는 거네요. 그쵸? 자, 이게 되게 스무스하게 나와야 돼. 여기는 x좌표 값이 2이고요. 여기는 x좌표 값이 6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a가 몇 콤마 몇인지, d가 몇 콤마 몇인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일 때 x좌표 값이 2면 점 b가 몇 콤마 몇인지, c가 몇 콤마 몇인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네. 희재 얘기해보세요. 점 a는 몇 콤마 몇이에요? 빨리 대답해. 2 콤마 몇? 2,2? 말이 안 되는데 승우 대답해 보세요. 2, 몇이에요? 2,3분의 8이겠죠. 그쵸? 다음에 준호 대답해 보세요. 여기는 몇 콤마 몇? 6,8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정하윤 대답해 보세요. 여기 B는 몇 콤마 몇? 2, y좌표 값은 고민이 길 시간이 없어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위에 x좌표 값이 2니까 2,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쵸? 나하윤 대답해 보세요. c는 뭐예요? 6,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쵸? 그럼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어요? 넓이 구하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요 길이 알아야 되고, 요 길이 알아야 되고, 높이가 4입니다는 주어져 있어요. 그쵸? 이거 마지막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데 2분의 1 안에서 틀린 사람들이 있던데.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길이를 구하는 거라서 헷갈릴 수 있다고. 이 길이를 생각을 해봐. 수직선으로 보면 또 쉬워. 여기가 0이고요. 여기에 3분의 8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몇이냐고. 어떻게 구하냐고. 3분의 8에서 마이너스 1. 이 대답이 제일 정확한 답이죠. 지금 3분의 11인 거예요. 그쵸? 길이를 구해라니까 거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라고. 그쵸? 3분의 11. 여기가 3분의 11. 자, 8에서 마이너스 3만큼을 빼니까 이 길이는 11인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넓이 구할 때 너가 나누기 안 했구나. 넓이 구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암산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 3분의 11 더하기 11에 높이 4네.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야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네. 그치? 여기에 2 나오는 거고, 그럼 계산을 해. 3분의 11 더하기 33인가요? 그러면 3분의 44 곱하기 2까지 해서 3분의 88.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손을 쉴 틈이 없어요. 그냥 암산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머릿속으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알겠나요? 유진이 알겠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46번은 다음 시간 아마 누적이 있을 거예요. 49번, 59번 보겠습니다. 자, 49번 봐봐. 이렇게 OABC의 넓이를 2등분하래요. 그럼 우리 지금 OABC의 넓이가 몇인지를 알아야 2등분을 할 수 있겠네, 그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네. OABC의 넓이 구할 수 있죠? 그쵸? 왜? 이거 무슨 모양이니? 사다리꼴이니까, 그치? 자, 여기가 x좌표 값이 x좌표 값이 6이니까 이제 윗변은 4인 거, 아랫변은 6인 거, 높이 6인 거 나왔어. 그러면 사각형 OABC라고 하면 넓이 몇이에요? 4 더하기 6에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인 거 알겠지? 암산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30인 거 나왔어.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 점을 P라고 잡읍시다. 그치? 삼각형 POA의 넓이는 15이길 바라는 거네.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써놔야 그 다음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 PO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6, 그리고 여기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6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h가 되는 거거든. 3h가 15이길 바란다라는 건 h가 5이길 바라는 거네. 맞지? 자, 그러면 이 P점의 y좌표 값이 5이길 바란다라는 거지. 요만큼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맞지? 그러면 P는 몇 콤마 몇이 돼요? 6,5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럼 P가 6,5가 된다라는 건 y는 6분의 5x구나 가 아주 이지하게 나와야 되는 거네요. 됐나요? 네. 이해됐나요? 하인이 이해됐나요? 자, 50번 보겠습니다.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을 안 구해서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A 값이 틀렸었다. A 값이 틀렸었다. 자, 마이너스 3,k, 3,k. 지금 A, B, C, D의 넓이가 24라는 거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길이가 여기가 x좌표 값이 마이너스 3, 여기가 x좌표 값이 3.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몇? 6. 맞아? 세로의 길이 몇? 4. 라는 소리네, 그치? 자,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얘가 3,2겠구나 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길이가 4니까 절반 날려버리면 3,2겠네요. 그러면 y는 x분의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y는 x분의 3과 2 곱해서 6이에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네. a는 6인 거고 k는 2예요 완성시키면 되겠다. 그쵸? 괜찮니? 여기까지였네요, 질문이. 최상위 라이트 125페이지부터 해서 진행할게요, 여러분. 중요 문제 몇 문제 풀고 여러분한테 풀어보고 라고 할 건데, 자, 문제 봅시다. 시키는 대로 x랑 y랑 관계식을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죠? 수민이와 지혜가 청소를 하는데 수민이 혼자서 하면 2시간 걸려, 지혜는 혼자서 하면 3시간이 걸려. 맞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런 문제에서 이거 1차 방식 활용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뭘 해야 되냐면, 수민이는 1시간에 2분의 1만큼을 한다. 그치? 그리고 지혜구나, 지혜는 1시간에 3분의 1만큼 한다라는 걸 여러분 귀찮지만 이거를 꼭 쓰고 나서 문제풀이를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수민이와 지혜가 함께 X시간 동안 일한 양을 Y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함께 일했을 때 함께 일했을 때 1시간에는 얼만큼 일해요? 2분의 1이랑 3분의 1만큼을 더해서 6분의 5만큼. 그치? 그러면 X시간 동안 일을 하면은 6분의 5X다. 따라서 XY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6분의 5X다 만들어내면 되는 거네요. 그쵸? 괜찮나요? 자, 여러분 55번 잘 읽어보고 풀어보시고 56번 똑바로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지금 자, 톱니바퀴 55번 문제 여러분
별표 좀 쳐놓고요. 얘들아, 그리고 별표 쳐놓을 때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별표를 치는 건지 아니면 너네가 숙제를 하면서 몰라서 별표인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게 별표를 치세요. 알겠죠? 좀 표시를 다르게 하라는 소리야. 알겠어? 자, 봐봐. 톱니바퀴 문제를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좀 까다롭거든요. 집중해라 이제야.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까다롭거든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만 바꿔서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얇은 벽이 하나가 있고요. A 톱니바퀴는 톱니바퀴가 여기에 32개의 톱니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고, B 톱니바퀴는 이렇게 24개의 톱니가 있어서 이렇게 굴러갈 거야. 알겠어? 자,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오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이만큼 와야 된다라는 소리야. 맞죠?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자, 봐봐. 그러면 이 32개짜리 A라는 이 32개짜리는요, 처음에 시작해서 여기 3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96, 그 다음에 128에, 그 다음은 5배 하면은 몇 배야? 160 될 거고, 192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나요? 224 나오고, 256 나오고, 점점점 계속 나올 거야. 맞지? 자, 그리고 24짜리는 여기서 24, 그 다음에 한 요쯤 와서 48, 그 다음에 한 이쯤 와서 72, 그 다음에 여기서 96.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건 A가 여러분 지금 32, 64, 96이면 얘가 3바퀴 회전할 때 B는 얼만큼? 4바퀴 회전한다 라는 소리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3바퀴 회전할 때 4바퀴 회전한다라는 건 얘가 6바퀴 회전하면 몇 바퀴? 8바퀴 회전한다 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근데 이것을 내가 지금 답만 구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자, 봐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32대 24가 얘네가 몇 대 몇이에요? 32대 24가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냈을 때 32대 24는 얘가 4대 3이죠. 자, 4대 3이 지금 뭐야 이게? 톱니의 수의 비야. A에는 톱니바퀴가 32개 있었어. B에는 톱니가 24개 있었어. 톱니가 4대 3이야. 맞지? 그러면 이때 A는 3바퀴만큼 회전할 때마다 96으로 올 거고, B는 24씩 4바퀴 회전할 때마다 96으로 올 거야. 그치? 그러면 3바퀴마다 4바퀴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회전 수의 B, 톱니의 회전수의 B는 3대 4가 된다라고. 알겠나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만약에 A 대 B의 톱니, A 톱니바퀴에는 톱니가 M 대 B에는 N으로 있어요 라면 회전은 몇 대 몇? N 대 M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는 잘 됐나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우리가 매번 문제를 풀 때 이거를 이해 과정을 거쳐내서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건 시간 낭비야. 톱니바퀴가 M 대 N일 때 그랬을 때 회전수의 B는 N 대 M이구나가 이해가 1차적으로 됐다면 암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56번 1분에 4리터씩 나오는 X분 동안 늘어난 물의 양을 Y라고 하면 Y는 4X가 되는 거네요. 그치? 자, 물이 들어있는 탱크에 5시부터 물을 더 넣기 시작해서 5시 20분에 320리터야. 맞습니까? 자, 5시에 물이 얼만큼 있는 거고요.
5시 20분에는 그럼 요거보다 얼만큼 플러스 80리터만큼 있겠네요. 그치? 그렇게 해서 이게 320이야. 맞니? 그러면 80리터만큼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는 얼만큼이에요? 240리터 있었어요 라는 거네요. 맞니? 이게 여기가 5시 20분 아니 5시 20분에 5시 20분에 320. 그럼 원래가 240. 그치? 그러면 5시에 들어있던 게 240리터입니다. 나와주면 되는 건가요? 5시 20분에 320리터. 맞네요. 맞네요. 그쵸? 20분 동안 80리터가 찼으니까 그러면 20분 전에는 80리터만큼 줄어야 됩니다. 나와주면 되는 거네. 그쵸? 자, 반비례 y는 x분의 a가 기본 x 곱하기 y는 a입니다로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명이서 8시간 동안 일을 해야 끝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한 명이 일하면 32시간 동안 일을 해야 끝난다라는 거고, 아니면 조금 이건 좀 웃기긴 하지만 32명이 일을 하잖아? 그러면 1시간 만에 일을 끝낼 수 있어요? 라는 소리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사 같은 거를 뭐 선생님이 공사를 해본 거 아니지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이 공사 시간이 단축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치?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무기한으로 많이 쓸 수는 없어. 왜일까? 돈이 너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인건비라는 표현 알죠, 여러분? 사람을 쓰면은 인건비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다고 사람을 조금 써서 길게 하자니 이거는 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게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뭐 시멘트가 한 포대에 얼마고 유리가 이만한 사이즈에 얼마고 그런 게 있잖아. 그치? 그런 게 굉장히 크게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오르잖아? 그러니까 잘 안 내려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한 번에 많이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또 건축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뭐 시멘트를 굳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사람은 막 60명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60명이 기다려가지고 다 막 과자 먹으면서 막 그 시멘트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안 되잖아. 그치?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적정한 그 배분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 알겠지?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끝내려면 한 명이서 30시간을 일을 하던가, 아니면 32명이서 1시간을 일하던가, 아니면 2명이면 16시간. 그치? 즉 인원수와 일하는 시간의 곱이 무조건 32가 되도록 y는 그러면 x분의 32a요 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래서 58번이 얘도 보면 큰 톱니바퀴는 톱니의 수가 30. 자, 톱니 수의 비가 30대 x예요. 30대 x예요. 큰 톱니바퀴 수가 얘가 이제 회전을 4번 할 때 회전을 y번 한대요. 맞니?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 여기서? 아까 자 요거 잠깐 잊어보세요. 톱니바퀴 수가 m 대 n이었을 때 회전 수는 몇 대 몇이었다고? n 대 m이었다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30대 x 얘는 몇 대 몇인 거야? 톱니 수가 30대 x면 얘는 x 대 30. 4대 y가 x 대 30.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x, y는 120이다라는 되게 간단한 반비례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할게요. 톱니바퀴 수가 P개가 있고 톱니바퀴 수가 Q개가 있는 두 개의 톱니가 맞물려 돌아가. 이때 이게 톱니의 수의 비, 회전 수의 비는 Q 대 P입니다. 나오는 거. 그치? 이게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암기를 통해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얘가 x 대 30이다. 그러면 4 대 y가 x 대 30이랑 똑같은 거구나.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요 라고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럼 봐봐. 작은 톱니바퀴의 수가 20일 때 얘가 작은 톱니바퀴의 수가 x가 20일 때 회전은 6번 회전하면 됩니다 라고 답이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학생들 엄청 어려워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정말로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다양하게 해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요. 알겠죠? 잘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가세요. 알겠죠? 요거 59번은 여러분 그 과학 상식인데 보이레 법칙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페트병이 이렇게 있어. 페트병 줘봐. 페트병이 있어. 내가 만약에 송곳을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뚫잖아. 그 다음에 딱 빼잖아? 물이 나올까?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냐면 안에 기압하고 밖에 있는 기압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러야만 물이 튀어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이거 보여줄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치. 근데 뚫어놨어. 얘를 열어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의 기압이 바깥의 기압이랑 다 빠져나오는 거야 이제. 알겠나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그 송곳 같은 거를 팍 뚫었다가 쏙 빼봐. 물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를 요렇게 잡아야 돼. 이게 내가 요렇게 잡고 있으면 눌리니까 줄줄 튀어나올 거야. 근데 요렇게 딱 잡고서 푹 뚫었다가 쏙 빼봐. 그럼 물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자,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긴 힘들고.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선생님 다이빙 하는 거 그 휴가 때마다 그 해외 나가서 다이빙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이빙을 하잖아. 그러면 뒤에 이렇게 그 부력을 조절하는 조끼가 있고 여기에 산소통이 이렇게 있고 나는 오리발 메고 이렇게 들어가서 다이빙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부력 조절을 내가 부력이라는 게 물에 뜨는 힘이거든.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10m를 내려갈 때마다 수압이 아니지 기압이 아니지 거기서는 수압이지 수압이 2배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조끼 안에 그 부력을 조절하는 이렇게 조끼가 있는데 여기서 이 산소통에서 이 조끼 안으로 공기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공기가 많으면 나는 위로 뜨겠지. 물 위로 뜨겠지. 그치? 근데 그게 똑같은 양의 산소가 이만큼 있어도 내가 0m, 수심 0m인 지점에서랑 수심 10m인 지점에서를 비교를 하면 요때는요 공기가 요만큼만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공기는 밖으로 팽창하는 힘이 없고 그대로 있는 건데 밖에서 수압이 누르는 힘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봐. 부피는 X기압에 반비례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X와 Y를 곱하면 뭔가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게 반비례 관계인 거야. 그치? 과학 상식 없이 그냥 이해를 하기에는 좀 단순한 수학 문제로 풀기에는 아쉬운 문제예요. 자, 부피는 Y죠. 얘가 10일 때 기체의 기압이 3기압이래요. 30을 유지시켜야 된대요. 자, 그러면 압력이 5기압일 때 압력이 X기압이라고 했으니까 X가 5일 때 30을 유지하려면 이때는 이 부피가 6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고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풀면 돼. 여기 대놓고 반비례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린 반비례가 뭔지 알아? X, Y가 A로 일정한 게 반비례인 걸 알아.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아쉽죠. 문제 풀이를 그렇게 하는 게.
자, 여기 이렇게 문제가 쭉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두 문제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두 문제 풀어주고, 여러분한테 풀이하는 시간을 조금 줄 거예요. 자, 봅시다. 61번 보시면요. 밑변의 길이는 12로 고정이 돼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읽고 그대로 문제를 식으로 바꾸는 연습만 되면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그리고 우리 지금 정비례, 반비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알겠니? 자, 밑변의 길이가 12래요. 나와 있어요. 높이는 8인 것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삼각형 ABC에서 여기에서 BC 위의 점 P가 있는데 B에서 C까지 움직일 거야. P가 움직인 거리를 x cm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할 거는 뭐예요 지금? ABP의 넓이야. 얘의 넓이야.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게 P가 여기에 있을 때 ABP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P가 여기까지 왔을 때 ABP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P가 B에서 C까지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여기까지 와서 ABP는 넓이가 이만큼까지 올 거다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높이는 8인 게 고정이고요. 밑변의 길이 X에 대해서 넓이가 점점 넓어질 거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자, XY 사이의 관계식과 삼각형 ABP의 넓이가 28제곱cm일 때,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 X 곱하기 높이 8,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한 것이 28제곱cm 나오는 거면 여기 4되고 X는 7일 때다. 이게 X가 BP의 길이니까 7cm예요. 그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괜찮니? 네. 자, 62번도 굉장히 똑같게 쉬운 문제인 거고요. 자, 64번을 보겠습니다. 62번, 63번 되게 쉬운 문제고, 아, 여기서 여러분, 그, 관계식에서 요 x의 범위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봐봐,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가 18인 정사각형 ABCD, 문제 파악됐죠? 여기까지. 하나씩 끊어서 정보를 너네 걸로 만들어야 된다. 선분 BC 위의 점 P는요, A, B를 출발해서 C까지 매초 2cm씩 움직여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려요? 9. 매초 2cm니까 1초에는 2cm가 갈 거고 9초 후에 18cm, 9초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랬을 때 P가 X초 동안 움직였다. 그러니까 X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9초다인 게 X값의 범위다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X초 후에 이 길이는 2x 되겠죠? 왜? 1초당 2cm씩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2x가 될 거예요.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보세요. 집중하세요. 18 곱하기 밑변 2x 곱하기 2분의 1 나올 거네요. 그쵸? 약분하면 18x. y는 18x. 그리고 x의 범위가 0, 9까지 와줘야 된다라는 거네요. 그쵸? 아, 64번을 여러분이 해보시고 66번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풀고 잠깐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예원이 정신 차려. 자,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보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ABCD의 두 변 AB, BC 위에 P가 있고 Q가 있어요. 선분 BP와 선분 BQ가 XY이고 삼각형 BPQ의 넓이가 12래. 여러분 지금 넓이가 뭐래요? 12로 지금 고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맞니? 그럼 XY의 관계식은 뭘까? X 곱하기 Y는 24. 그치, 삼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24여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관계식을 쓰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xy는 24라고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그렇지, y는 x분의 24 해줄 거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걸로만 하면은
부족하고요. x가 0부터 어디까지? x가 0부터 어디까지? 8. 8 이하까지. 그치? 그리고 y가 0부터 어디까지겠어? 10 이하까지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웃긴 게 여러분 이런 게 참 어려운 거고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x는 왜 0 초과여야 돼? 근데 8일 수는 있어.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건데 이게 다 유리수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리수는 정의가 뭐예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a분의 b로 표현할 수 있는 수. 단 A가 0이면 a는 0이면 안 된다. 관계식이 x, y는 x분의 24라며.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안 된다라고 x가 0 초과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그래요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합시다. 자, 실생활에서의 활용도 보자. 이게 진짜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봐봐, 특히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하는 내용이 몇 번 해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A랑 B는 각각 진수가 집에서 1800m 떨어진 정보센터까지 걸어서 가는 경우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쵸? 봐봐라. 그래프에서 가로가 뜻하는 게 뭐예요? 지금 시간이네요. 맞나요? 그리고 세로가 뜻하는 게 x분 동안 시간인 거고, 가로 축이 x축이 뜻하는 내용이 시간인 거고 단위가 분인 거야. 맞지? 그리고 y축 이 뜻하는 내용이 뭐예요? 간 거리를 y미터라고 한대.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인 거고 거리의 단위가 미터인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엄청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이제 진짜 중요한 설명이 나와요. 이 상태랑 얘랑, 왜 직각이 똑바로 안 그려지나요? 이거일 때랑 이거일 때의 차이가 뭘까요? 지금 두 개 뭐가 다른 거야? Y가 P 아니니? 거리가 뭐가 달라요 지금? y 값이 달라요. 그쵸? 그리고 봐봐, 파란색일 때 얘를 보면, 그래 여기 끝까지로 볼게요. 자, 이게 x값 변화량 4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0이죠. 그럼 여러분 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y는 4분의 200x. 우리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그래서 7,3이라고 해봐. 그러면 우리 이 그래프 뭐인 거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 앞에 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 직선 그래프는 y는 7분의 3x인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봐봐, 이게 지금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그치? 그래프의 기울기는 요렇게 한 점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린다라고 쳤을 때 이 길이가 7, 이 길이가 3이면 이게 기울기라고. 7분의 3이 기울기라고. 7분의 3이 기울기라고. 알겠지? 자, 기울기는 이 x값 변화분의 y값 변화인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뜻하는 게 뭐야? 4분인 거지. 그러니까 단위는 분인 거고, 가로가 뜻하는 내용이 뭐예요? 시간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세로가 뜻하는 이 내용이 뭐예요 지금? 거리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분의 거리가 얘가 지금 기울기로 나와. 시간분의 거리가 뜻하는 게 뭐야? 속력이야. 그래,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시간분의 거리가 뜻하는 게 뭐야? 속력인 거야. 뭐가 속력이라고? 지금 이 파란색에서 기울기가 요거 자체가 속력인 거라고. 알겠나요? 요거에서 4분의 1200이 이게 기울기지, 이게 속력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그래프를 봐봐. A 그래프와 B 그래프를 봐봐. 얘가 지금 기울기가 완만하죠. 덜 가파르죠. 얘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지금 A랑 B랑 보면 얘가 기울기가 더 큰 거지. 지금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크다라는 건 뭐가 크다라는 걸로 보면 속력이 더 빠르다로 보면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암기를 할 게 아니고 문제마다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가로를 뜻하는 게 시간이고 세로를 뜻하는 게 거리인 거야. 이때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기울기가 속력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알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자, 걸어서 가는 경우 요거를 말하는 거고 x와 y의 관계식은 4일 때 200이니까 y는 몇 x? 50x 나오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 빨리 나와야 돼 이게. 알았어? 알았어?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 x와 y의 관계식은 4일 때 1200이니까 y는 300x. 그렇지. 빨리빨리 나와야 돼. 그렇게 5분 동안 걸어간 거리. 5분 동안 걸어간 거리. 자, 그러면 이게 걷는 상황에 대한 관계식인 거 찾았죠? 그치? 그랬을 때 몇 분 동안? 5분 동안 걸어가니까 x가 5인 거지. 250m네. 250m. 그러니까 얘도 틀렸네. 집계에서 정보센터까지 걸어서 가면 36분이 걸린대요. 지금 총 1800m거든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걸어갈 때는 50m/min. 전체 거리가 1800m.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러니까 36분이 걸린다라는 거 맞네요. 그쵸?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10분이 걸린다라는 거 어때요? 얘는 자전거를 타고 가면 4분의 1200이었으니까 이때는 y는 300x다 라는 식이었죠. 그쵸? 네. 그럼 1800m 가는 데는 얼만큼 걸리겠어요? 6분 걸리겠네요. 그치? 답은 4번 나와주면 되겠다. 괜찮나요? 그래프를 보고 이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A, B 수문을 열었을 때 방류되는 물의 양. 여러분 문제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 있나요 지금? 수문을 연다. 유준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하나도 안 되죠 너 지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자, 조용히 하세요. 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강을 이렇게 막아놓은 댐이 있는 거예요. 댐이 있는 거예요. 댐이 왜 있는 거야?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다 흘러 넘치면 안 되니까 물을 이제 담아 놓는 거고, 이만큼의 이제 물이 이렇게 담기는 거고, 혹은 가뭄이 들어서 물이 좀 필요할 때는 여기서 물이 여기까지 차 있다 쳐봐. 여름 동안 이제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이제는 좀 물을 요렇게 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콸콸콸 흘러내리는 게 수문을 열어서 방류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방생이라는 거 알아요? 방생? 네. 방생은 뭐야? 그래, 동물들을 아픈 동물을 이렇게 좀 보살펴주다가 그 날려보내는 거, 이런 게 방생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물고기 잡았다도 방생시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방류라는 건 물을 놓아주는 거야. 내가 가두고 있던 물을 문을 열어서 놓아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동시에 열어서 1400만 톤의 물을 방류한다 라는 게, 자, 읽어봐. 수문 A를 열었을 때는 이따만큼 물을 방생할 수 있어. 1시간에 1시간이 아니죠. 2시간에 240만 톤이네. 그러면 1시간에는 120만 톤이 되는 거고, 그러면 X시간에는 120X만큼. 그러니까 A에 대해서는 Y는 120X의 시간별 방생하는 물의 양이 되겠네. 이해돼? 유준호 이해돼? 1시간에 120만 톤씩
댐에 담아있던 물을 빼낸다라는 거 이해돼? 방류라는 개념 이해돼? 아니 근데 진짜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국어 공부를 좀 덜 한 거야. 알았지? 아니 대신에 영어 더 잘하잖아. 맞죠? 대신에 영어 더 잘하잖아. 아니 이 순간에서 이 문제를 내가 읽으라 그랬는데 문제가 이해가 안 돼. 방류가 뭔 뜻인지를 몰라. 수문이 뭔 뜻인지를 몰라. 이 질문을 하라고. 알겠어요?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순간에 모르는 내용이 있잖아.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지 마. 알았어? 수능 그건 줄 알았어요. 비주얼. 지금 완벽하게 이해를 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B는 2시간에 160이니까 얘는 1시간에 80만 톤씩. 그러니까 B의 식은 Y는 80x 되는 거죠. 1시간에 80씩, 1시간에 120씩. 그러면 둘 다 문제에서는 동시에 열어서니까 동시에는 200만 톤씩. 그러니까 Y는 200x라는 새로운 식이 나온 상황인 거고 1400만 톤의 물을 방류하려면 그러면 7시간 걸린다. 문제 자체는 관계식 세우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실제로 쉬운 문제예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대한 거.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에 대한 게 6시 30분이에요. 자, 74번 보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때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x의 y의 값의 범위는 이래요. 여러분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y는 마이너스 2x를 봅시다. 얘를 그래프를 y는 마이너스 2x라는 식을 보자마자 얘가 어떤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가 눈에 딱 떠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요. 자, x값이 1만큼 변할 때 이만큼씩 변해서 요거가 나오면 돼. 1만큼 변할 때 얘의 2배만큼 가서 이게 나오면 이게 y는 2x야. 이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2x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1만큼 갈 때 이만큼 가게 요렇게 가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어떻게? 정비례니까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이게 y는 마이너스 2x야. 알겠어? 자,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x값이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일 때 그럼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x의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는 여러분 이렇게 쭉 위아래로 쭉 끝없이 뻗어나가겠지. 위로 쭉 뻗어서 올라갈 거고 아래로 쭉 뻗어서 내려갈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y 값의 범위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면 요 점은 몇 콤마 몇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콤마 몇이 돼요? 6이 되는 거죠. 그쵸? y는 마이너스 2x인데 x좌표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콤마 6이 되는 거고 요 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콤마 마이너스 2인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y 값의 범위라는 건 어디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y의 범위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거는 길이, 요거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고 범위를 요렇게 표현해 달라 그랬잖아. 그럼 몇부터? 마이너스 2에서 6까지. 아니 마이너스 6이 아니지. 여기니까 그냥 6이지. 그치? 그냥 6이지. 자, 여러분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요 라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선생님은 앞으로 이거를 y는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라고 계속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표현이 여러분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잖아. 그걸 입으로 계속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y의 범위이다. 알겠죠?
자, 봐봐. x의 값이 1 이상 3 이하일 때 반비례 관계. 그러면 봐봐. 이 반비례 그래프는 여러분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1, 2, 3, 4면으로 1, 2, 3, 4면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반비례 그래프는 양수일 때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y는 x분의 9의 그래프는, 그치?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의 값이 1에서 3이래. 1 이상 3 이하래, x의 범위가. 맞지?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게 어디야? 여기만이야. 맞아?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건 여기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필요가 없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가 머릿속에서 진행이 됐다면 나는 이제 1사분면만 가지고 좀 큰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편하겠다라는 거죠. 자, 1일 때 요거 몇이어야 돼요, 그럼? 1일 때 9여야 돼요. 왜? y는 x분의 9니까 이게 1,9인 게 너무 쉬운 거고, 또 주어진 x의 범위가 3까지래죠. 3일 때 여기 몇이어야 돼요? 3,3인 거죠. 그래, 나한테 주어진 x의 범위가 요거라는 건 이렇게 전체 그래프 중에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그래프는 요만큼만 이다야. 알겠어? 그러면 이때 y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여기 몇이야? 3이지? 여기 몇이야? 9지? 여러분, 그럼 y의 범위 어떻게 읽는다고? 3 이상 9 이하. 이렇게. 알겠어요? 연애야 집중하세요. 3 이상 9 이하.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76, 77번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